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가족 여러분. 며칠 전 지하철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중년 여성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우리 윗집 할머니 혼자 돌아가셨다더라. 3일 만에 발견됐대. 아이고, 그렇게 쓸쓸하게. 자식들은 뭐 했나?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왔다더라고. 참 안 됐다. 그렇게 외롭게 가시다니. 이 대화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혼자 죽는 것이 쓸쓸하고 불행한 일일까? 왜 우리는 죽음에도 서열을 매기고 있는 걸까?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500명이 혼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확실히 심각해 보이죠. 하지만 잠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전체 사망자가 연간 약 37만 명인데 그중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 1%가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혼자 죽는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이 혼자라도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주제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가족이 지켜보는 평화로운 임종. 이것이 우리 사회가 그리는 이상적인 죽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20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의료진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임종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가족들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24시간 교대로 지키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하루 한 번씩.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에는 환자가 버티시다가 모두 집에 돌아간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간병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세요. 마치 가족들이 없을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임종 현황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약 76%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집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가족과 떨어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나 간병인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의 죽음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왜 집에서의 혼자 죽음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덜 외로운 죽음일까요? 요양원에서 몇 년간 일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연락이 뜸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명절에 한 번씩 오는 자녀를 기다리며 몇 달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혼자 사신 분들이 더 마음이
편해 보일 때가 많아요. 인간은 본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이죠. 부처는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고 했고, 서양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은 대리할 수 없는 나만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의 본질적 고독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회만이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사회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근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4.5%가 1인 가구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혼자 죽는 사람이 연간 3,378명이라는 것은 오히려 놀랍도록 적은 수치가 아닐까요?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40%에서 50%에 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혼자 사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토양이 있기 때문이죠. 스웨덴에서 5년간 거주한 교민의 증언입니다. 거기서는 노인분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오히려 어색해해요. 서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예요. 혼자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선택 중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혼자 죽는다는 것이 정말 비참한 일일까요?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언론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모든 현장이 참혹하지는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에서 침대에 누워 평화롭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유서를 남기시거나 주변을 정리해 두신 분들도 계세요. 한 특수청소업체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혼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생전의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두시고 은행 통장이나 카드 정보도 정리해 두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품위 있는 죽음의 조건이 반드시 많은 사람의 임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혼자 죽는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70대 독거 어르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각자 자기 삶이 있는데 늙은 부모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가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개인에게만 맡겨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지원과 안전망은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이웃살림 프로젝트는 주목할 만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1인 가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웃이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여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한테는 미안해서 못하는 이야기도 이웃들과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니까 이해도 잘 되고요. 일본의 고령자 쉐어하우스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혈연이 아닌 사람들끼리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최근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를 통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리사무소나 지정된 연락처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들이 혼자 사는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의 상당 부분은 혼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지만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 말입니다. 한 완화의료 전문의의 말입니다. 환자들과 이야기해보면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 하세요. 이런 분들에게 혼자 죽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60대 말기암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오히려 평화로워요. 아무도 걱정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아무도 애써 웃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혼자 맞이하는 마지막이 반드시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7단계.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혼자 죽는다는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선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자 살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당당하고 평화롭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요.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50이 넘어서는 오히려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언젠가 혼자 죽게 되겠지만 그것도 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70대 이혼 남성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마지막도 이렇게 조용히 맞이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에게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을 거지라고 예단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선택을 비난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어떻게 자녀와 연결시킬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혼자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혼자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죽음의 형태가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불쌍한 시선보다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